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웅덩이 매매법은 1차 매수 원칙이 21선 터치인가요? 그렇다면 2차, 3차 매수 원칙은 어느 선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은 60일 이평선, 3차 매수 타이밍은 121선이니 참고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08% 수익률과 1억 9,100만원 수익으로 떨어졌으며 국내 계좌는 143% 수익률과 850만원 수익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계좌 수익 역시 좀 떨어졌고 환차익으로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상승해주며 현재 총 2억 6천만원 수익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런 자산의 오름과 내림을 견뎌내야 하며 수익이 내려가는 건 역시 버텨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약 총 5천만원 정도 수익이 증발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버텨내야 비로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드디어 조정이 시작되려는 걸까요? 키 맞추기가 아니라 이젠 다우와 나스닥, S&P 500까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맵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피바다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거의 유일하게 반도체가 초록초록한 모습인데요. 반도체는 왜 상승했나 살펴보니까 대만의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 수요 둔화 우려를 잠재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부분에서 예상치를 상회한 호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제 다른 섹터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만 다시 반등시킨 이유인 것이죠. 실적 발표 핵심을 공유드리면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넘치는 수요를 내년까지 공급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 AI 수요가 정말 여전히 공급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도 호재이며 AI 관련주들에게도 호재로 연결되는 것이죠. 거기에 또 오늘 호재가 뭐가 있었냐? 바로 넷플릭스 역시 장후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2분기 가입자도 예상보다 높게 증가했고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와 구글, 메타는 사용자가 매우 중요한 기업들이죠. 넷플릭스의 2분기 총 가입자 수를 살펴보니까 2억 7,765만 명으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치 2억 7,440만 명을 소폭 뛰어넘었고 전년 대비로 16.5%나 증가한 가입자 수를 내놨죠. 즉 다행히 빅테크 실적 출발을 준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항상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매출 성장률 역시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게 잡으면서 꽤 괜찮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보합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실적이 선반영되었거나 현재 증시가 하락하면서 매수 심리가 약해졌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나저나 이런 상황에 폭락이 아니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S&P 500과 나스닥 모두 고점을 찍고 확실히 웅덩이를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서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또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조금씩 웅줍해야 한다 라는 것에 포커싱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 계좌 수익이 줄어들고 있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고 존 템플턴은 강조하고 있죠. 자,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이 왜 중요하냐? 바로 먼저 나스닥 차트를 살펴봤을 때 현재 단기 상승 추세 하단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매우 강한 지지선이 되면서도 여기를 뚫고 내려가게 되면 더 큰 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를 지지해주냐 아니면 여기를 뚫고 더 깊게 웅덩이를 만드느냐 이 부분은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S&P 500을 살펴보더라도 단기 지지를 의미하는 21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0일 이평선 터치는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이죠. 반도체와 비트코인을 먼저 1차 웅줍했고 며칠 전 우리는 나스닥을 1차 웅줍했는데 원칙대로 계속 기다리니까 S&P 500마저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에 도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고 싶어도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원칙대로 웅덩이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이죠. 전 오늘 S&P 500도 1차 웅줍할 계획인데 이 부분 역시 오늘 밤 멤버십 텔레그램을 통해 언제, 얼마를 어떻게 매수하는지 공유드릴 테니 저와 함께 이 웅덩이 기회를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가입하시고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이고 아직 2차 매수 타이밍도 오지도 않았는데 설마 지금 이 정도의 하락으로 벌써부터 막 두려우신 분들 있으신 건 아니겠죠? 주식시장에 대해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이런 하락, 변동성의 스트레스를 받고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절대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웅덩이는 아주 작고 귀여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현재 미국 증시 AI 강세장에서는 353거래일 동안 하루에 2% 이상 하락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제대로 된 하루 하락이 없었다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자면 2023년 2월 이후 지금까지 512일 동안 하루 하락률로 마이너스 2% 이상 빠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2월 이후 새로 들어온 미국 주식 신규 투자자분들은 제대로 된 하락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2023년 8월 조정장 3개월 동안 하락했고 마이너스 12%나 하락하는 조정장을 만났는데 이때도 하루 마이너스 2% 하락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2% 이상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루 마이너스 5%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그 각오를 꼭 해두셔야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 단기적인 웅덩이, 단기적인 불확실성 조정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들이죠. 현 상황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게 뭐냐? 바로 나무라는 것은 대선 불확실성, 실적 발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숲을 바라보게 된다면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 대통령이라는 점, 역대 대통령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봐도 매우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다만 오름과 내림을 반복한다는 점이고 변동성을 동반한 상태로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변동성을 이용한다면 떨어졌을 때 웅줍하는 것이 되겠죠?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트럼프는 대선 후보를 방금 전 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격 사태에서 살아남고 신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스토리텔링과 에너지 시추 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중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리 인하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이거 계속 작년부터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핵심은 경기 침체 유무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주식시장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경기 침체와 함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입니다. 다른 것은 단기적인 변동성, 핑계, 노이즈일 뿐 가장 중요한 핵심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현재 국제금리와 달러 인덱스 모두 현재 둔화 추세로 방향을 전환시킨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현재 미국 증시에는 호재이며 유동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여전히 전 지금 웅덩이를 만들고 있음에도 올해 주식시장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들보다 더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폭락장이나 하락장이 찾아올 수도 있고 큰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음에도 가만히 보유하면서 웅덩이에서 계속 줍줍할 계획입니다. 조정장에서도 줍줍할 것이고 폭락장에서도 웅줍할 것이고 하락장에서도 웅줍할 계획이죠. 결국 현금 비중이라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게 뭐라 그랬죠? 네, 오를 땐 즐기면서 오줄 구간하시면 되고 웅덩이에서는 줍줍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확률이 높으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3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오고 있고 직접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첫 투자는 100만 원이었지만 계속 월 소득을 아껴서 주식 계좌에 집어넣고 상승장과 하락장, 조정장을 계속 겪으면서 이 변동성을 다 이용해서 오질과 웅줍을 하다 보니 어느새 3년이 지난 지금 3억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과정과 결과 모두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 함께 가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기회가 찾아오고 있죠. 전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행동으로 이렇게 웅덩이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일관된 오줄 웅줍으로 제 소중한 인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을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좀 쫄리실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계좌 마이너스도 있으실 것이고 저와 함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좌는 여전히 높은 수익이겠지만 총 수익금이 좀 날아간 것 같은 기분도 들 겁니다. 이런저런 고통과 인내, 지루함을 견뎌내고 소중한 시간을 다 활용하시다 보면 어느새 인생은 점점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언제 시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넌 3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가능한 얘기고. 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나도 2030년에는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는 낙관론자적인 마인드로 내 인생 한번 변화시켜 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